표현과 내면의 충돌. 괜찮아. 근데 손이 막 부르르 떨리면서 괜찮아 하는 거. 썩은 연기. 너무 행복해. 이런 거. 연기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거. 표정과 내면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언어는 거짓이고 비언어적 표현이 진실로 넘쳐 흐르는 거죠. 이런 거는 주로 이별 장면에서 많이 나오긴 하던데, 행복했어, 잘 지내 라고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고, 펑펑 울면서 보내는 것보다 더 기억에 남잖아요. 연출하기도 예쁘고, 너가 배신할 줄 몰랐어 이 자식아 하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너가 배신할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오싹하고 쟤 진짜 찐으로 와닿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표정과 내면이 충돌하는 거를 많이 쓰는데, 우동이즘.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감정의 대조. 인물이 처한 상황과 반대 감정을 담는 형식.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내가 말했지, 오늘부터 1일이라고. 그랬더니 걔가 뭘 했는데, 모래기는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 그런데 저 멀리에서 폭격이 막 일어나고 있고 장갑차가 드르륵 지나가고 있고 막 이런 상황. 일상과 긴박감 넘치는 장면을 교차에 넣어서 감정의 가장 아랫단인 이 생존 본능 욕구를 건드리면서 가장 또 저기 위에 상위 단계에 있는 욕망인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동시에 보여주는 복잡 미묘한 이 감정의 두께, 중간에 건너뛴 조금 더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그녀와 나의 첫 결혼기념일. 그녀는 나를 앞에 두고도 그의 손을 놓지 않는다. 나는 담담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여기 커피 맛있네. 화를 내야 될 상황에 화를 내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세 번째 예시를 들자면, 다양한 감정을 병렬고차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총을 겨눈다. 하지만 떨리는 눈동자를 보자 손이 흔들린다. 그도 아이가 있을까? 눈물이 흐른다.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한 사죄의 눈물인지, 드디어 복수를 이룬다는 기쁨의 눈물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면 기쁨의 눈물인 셈 치자. 그래야 복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형태. 굳이 캐릭터의 내면 상태를 작가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해해야 할까? 독자는 또 이해해야 할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죠. 뭐 거시적인 캐릭터의 행동 패턴을 작가가 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만, 사소한 감정 흐트러짐까지 작가가 어떻게 다 캐치를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캐릭터들을. 그것을 미묘하게 캐치하는 것은 일부분 독자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때로는 정말 작품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들 각자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단순히 한 문장으로, 한 연출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입체적인 감정의 두께를 그냥 그대로 정리하지 않고 퉁 던지는 것도 때로는 좋은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늘 즐거운 장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너무 영상에 넣기에는 리액션이 없어. 고양이 교체를 해야겠어, 다음 영상에는.